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저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혹시 그 투자처를 몇 곳 갖고 계시나요?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주식만 매수를 하시나요? 채권시장은요? 주식 안에 방금 이동근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 옵션 이런 시장도 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뿐만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리한 토끼는 굴 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또 살기 위한 방편이겠죠. 현명한 투자자는요, 적어도 2곳 이상의 투자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2곳 이상의 투자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투트랙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그죠? 주식.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요. ETF가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ETF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하고 ETF. ETF는요. 펀드인데 이것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요. 그리고 매도를 합니다. 이건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구나. 포트가 구성돼 있구나. 포트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식의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트랙 시스템, 즉 주식과 ETF에 대한 적절한 황금 비율을 책정을 해서 투자를 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굴 3개 있는 토끼가 안 부러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ETF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소에 상장된 겁니다. 뭐가? 펀드가. 그래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그 약자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이 명칭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코덱스라는 것은요. 자산운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덱스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삼성 자산운용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타이거는요? 그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죠. 아리랑이라는 자산운용 ETF도 있는데 아리랑은 어디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투자자문.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종목명을 쓰게 돼 있어요. 어디를 추종하는지. 추종하는 지수를 쓰거든요. 그게 코스피죠.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 대명사처럼 써져서요.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대명사처럼 써져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가 아니라 타이거, 미래에셋은 타이거 레버리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타이거 레버리지나 코덱스 레버리지나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2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걸 보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들어왔죠. 코덱스, 뭘 추정하는데 코스닥이라는 150 지수를 추정해. 어떻게 추정하니? 그러니까 레버리지 곱하기 2배로 추정하는구나. 만약에 이게 없으면 등배수의 추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구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ETF 노루길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ETF 노루길목은 바로 세이프 존을 얘기합니다. 이 세이프 존에서 잡기만 하면 수익이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구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이프 존의 이 안에 있는 괴리율 이것만 잘 따지면 되거든요. 괴리율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가의 상단에서 LP의 움직임만 보면 되고 LP에 대한 부분이 괴리율을 맞춰간단 말이에요. 왜 맞춰가느냐? 왜냐하면 그 지수가 있고 지수를 추정한다. 그럼 지수에 대한 인덱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인덱스가 있을 거고 지수가 1% 오르면 인덱스도 1% 올라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ETF. 그럼 ETF가 1% 올라와야 되는데 1% 안 올라왔어. 그럼 누군가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맞힐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밴드 대역, 이 대역을 세이프 존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쉽죠? 그러면 괴리율에 대한 등락만 알면 그 괴리율이 몇 %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가격 대역만 알면 이 정도 괴리율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100원 정도 움직이더라. 200원 정도 움직이더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주 정도 갖고 있다. 100원 정도 움직일 공간에 있다. 만주에 100원이면 얼마죠? 100만 원 수익입니다. 근데 얘는 거래소에 거래세 안 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증권사에 무료 수수료 증권사가 많아요. 수수료 없죠? 거래세 안 내죠. 그럼 다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거냐 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LP를 찾아야 되는데 LP가 어디 있냐 이거지. LP에 대한 잔량이 나와 있는 쪽을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매수해서 들어오는 것과 매도해서 들어오는 것과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 대역의 요 밴드 대역. 요게 바로 괴리율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대역이에요. 이 ETF는 요 가격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보다 올라와 있으면 팔 거고 이 가격보다 내려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사도 여러분들이 안 사도 외국인이 안 사도 기관이 안 사도 LP가 사줘요. 그러면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만 확인을 한다면 그만큼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괴리율이거든요. 그게 앞선에서 말씀드린 세이프 존이라고요. 그 존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요. 제 강의 자꾸 들어보면은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ETF의 현재가, 즉 ETF를 나타내는 현재가 얘를 봐야 되는 거지. 주식의 현재가가 아니라 ETF의 현재가다. 그래야 여기에 LP 잔량이 보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KB스타 200인데요.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국민은행 쪽이잖아요. 그죠? KB 자산운용 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 종목을 다 볼 수 있고 구성 종목에 대한 한 주당 가치, 주당. 그러니까 이게 나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가 여기에 와 있고 이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격인데요. 28,140원의 현재가가 28,168원까지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가격 차이가 벌써 한 20-30원 나네요. 20-30원만 먹어도 만주면은 20-3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래세 안 내고 그리고 그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로 트면은 전혀 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ETF에 대한 현재가를 봐야 돼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식이 원 트랙, ETF가 투 트랙. 그래서 황금 비율로 매칭시켜서 매매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재미있습니다. 저는 240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1년선인데요. 1년선인데 1년 240 가격에 위에 있으면 수익이에요. 1년 240 가격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죠? 손실 구간에서 바닥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이 한정적이고 무한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40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고 위에 있으면 수익이니까 240 라인 위에 있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부분의 종목들을 찾아내라. 이 종목 중에 제일 큰 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모토닉. 모토닉은 30% 이상 올라왔잖아요. 저도 수익률이 그만큼 났습니다. 보실래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에 대한 부분에 여기도 보이세요. 이게 240이고 240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 수익률만 내면 돼요. 아니면 5% 수익률만 내면 되죠. 갖고 있다 빠지면 지금 이건 LG U+인데요. 지금 더 내렸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 말짱 도루묵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5%든 10%든 찾아라. 챙겨내라. 그래서 100%를 만들려면 100%를 만들려면 10개 찾으면 되죠. 10개. 제가 모토닉 알려드렸잖아요. 다른 종목도 있어요. AP 시스템도 10% 이상 수익 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낫겠죠. 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스노우볼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서 큰 수익이 바로 이게 시간과 복리의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리. 이건 단리죠. 즉 시간이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3월 7일 날 관심 종목. 제가 제시했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종목 또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먼저 보실 사람은요. 노란톡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진짜 모토닉의 수익에 실제 수익률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빨리 들어와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밑으로 보면은요.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그리고 투자 멘토맨에서 올려드린 종목 다 있습니다. 정보는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관심을 안 거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톡을 위한 방송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모토닉 한번 봐보시죠. 12,000, 11,250원에 15,000원 고가인데요. 33%예요. 33%. 수익률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10%예요. 물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손실보다는 일주일 동안 48%의 수익률을 단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쌓아갈 수 있게끔만 만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30%짜리도 나오고 10%짜리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스노우볼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애경산업 얘기했는데 애경산업 안 갔어요.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비누, 치약, 세제, 피부 속에 노폐물 제거하자. 이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라인,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은 241선이 없기 때문에 120일 라인이 제일 꼭대기예요. 수렴되고 있죠. 거래량 같으면 올라올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클리오. 자, 이상욱 라인 여기 있죠. 이상욱 라인까지 비어 있어요. 이 클리오는요. 색조 화장품 전문 회사거든요. 젊은 층 입술 빨갛게 칠합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요. 길 가다 보면 입술 예쁘게 칠하고 다녀요. 중국은 난리예요. 색조 화장품. 우리 왜냐하면은 같은 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류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 색조 화장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색조 화장품에 관련돼 있는 클리오, 이사국 라인에서 수렴하고 있고 거래량 튀고 올라오면 여기에서 내가 100% 200%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10%만 내자. 10%만 내자, 5%만 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모토닉처럼 3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인데요. 얘도 미용 관련된, 얘는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기기 회사인데 괜찮아요.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는데 에스테틱 레이저 이 의료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루트로닉 지니어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이렇게 대고 미는데요. 피부에는 피부층이 있잖아요.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층까지 레이저가 도달을 해서 그 진피층을 흔들어 놔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미용에 관련돼 있는 의료기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요번 주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가에 대한 밴드 대역이 결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5G 곧 상용화될 건데 약간 좀 뒤로 미뤄졌다라고 치지만은요. 5G 상용되면 YJ 게임즈 많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5G가 되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 게임도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요. VR 게임.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을 하는데 VR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진짜 저는 제가 게임즈를 다 이렇게 봤는데요. 가상현실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YJM 게임즈뿐이 없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도 한번 봐보세요. 240 라인 들어와 있고 240 라인 안에서 수렴을 해 나가고 있고 거래량만 늘면 현재 가격에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얘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 라인에서 100%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5%든 10%든 쌓아가다 보면은 여러 종목이 아니라 서너 종목에 의해서 100%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세이프 존에서 괴리율이 형성되는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